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현재는 55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변동성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는 경기 침체로 가는 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 전체 자산 시장에도 큰 폭의 하락을 유발하는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도 큰 폭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열리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가는 길에 중요하게 판단되는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시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표가 있은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55K에서 56K까지 아이러니하게 잠깐 올랐다가 고용지표 발표 후에 잠깐 올랐다가 정말 사람들이 올라가는 건가라고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 모두 다 싫고 그대로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요. 52K까지 빠졌다가 주말 사이에 일부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55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5K부터 57K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생긴 숏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건들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추는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이후에 74K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넘게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상황의 반등이 필요하고 옐런 재무부 장관의 움직임 또한 중요하고 파월의 움직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정전 기간이기 때문에 이 위원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지만 9월 중순이 되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옐런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옐런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다. 해고가 엄청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너무 경기 침체에 우려를 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정확하게 한 달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완전히 패닉이 되면서 경제 자체에 위기가 왔던 그거 있기 때문에 옐런이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를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서웨이스도 옐런의 발언들이 분명히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이유는 옐런 같은 경우는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깨졌을 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 거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라고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되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옐런과 파월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코로나 때 돈을 미국 사람들한테 막 풀면서 미국의 이제 리테일들이 저금을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산 시장에 흘러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펌핑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긴축을 하고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 경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및 무언가 돈 풀기가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중국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양책에 대해서, 부양책이라는 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푸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 수 있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리테일들이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행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돈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뭐 특히 리스크 있는 자산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장만 열리면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만 열리면 큰 폭의 하락이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 미국 플레이어들이 돈이 없고 하는 부분들과 일부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9월달 뭐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9월달 퍼포먼스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 중에 하나를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9월달이 아직 중간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그 지난 전 연도들을 다 살펴봤을 때도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시기, 좋지 못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수급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수요처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고 있다라는 게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셀프레셔로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데스 스파이럴이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을 낮추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저점을 깨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저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거, 옐런과 파월의 그런 의중과 이런 부분들이 정책의 변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급격한 반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시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시기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건들면 안 되는지가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51K가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투 이 비율이기 때문에 이 51K를 깨고 나면은 진짜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고, 혹은 패닉셀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1K를 지키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도 55K부터 52K까지 강한 매수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밑으로는 51K를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비트코인은 6개월 넘게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잘 안 떨어져 나가고 있죠. 가장 원초적으로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말리고 있는 그런 형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 2, 3주가 아주 중요한 비트코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다들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정책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정책의 변화는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변화로 바뀐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아서에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 날 영상을 통해서 아서에이스가 숏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숏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단기적인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보다도 핵심은 옐런 재무부 장관에 의한 돈풀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서에이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M2 통화량의 증가,
MT 통화량의 감소 이런 변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동성은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변곡점이 되는 시기가 곧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골드와 비트코인을 비교한 이유는 골드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비트코인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꼭 이 가격 지금 현재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 골드의 그 변수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9월 달 중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지만 골드는 금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금과 비트코인은 유사한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고 MVRV 지표상으로도 뭐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과거 사이클 대비 봤을 때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가고 있다. 자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때 이제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게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전고점을 넘으면서 오버슈팅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그 기간 조정을 통해서 오버슈팅되어 있는 거품들을 제거해 가고 있는 기간이고 과거 사이클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사이클 대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동일한 말과 같습니다. 오버슈팅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쳐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너무 좋지 못한 비트코인이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차트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늘 반등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었기 때문에 과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인 변화가 곧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텐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금리 인상기를 거쳤고 이 정책이 변화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변화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